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고등학교만 다닐 때만 하더라도 30년 뒤면 석유가 바닥에 난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의 셰일가스가 선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석유 산업의 그 리더들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석유 패권을 쥐고 이렇게 흔든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그러면서 이제 셰일가스, 즉 그 석유를 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석유가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기후 위기가 되다 보니까 탈탄소, 그러니까 석유, 석탄을 안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석유를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사가 되겠네요. 자, Climate, Why We Can't Quit Oil. 왜 우리는 석유를 멈출 수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We know where we need to go.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아요. 즉 탈탄소를 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we just need to get there. 우리는 거기에 갈 필요가 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석유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석유를 그 도표를 보시면 이 출처는 지금 석유공사 최지웅 연구원 자료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석유의 용도를 가만히 보세요. 도로 수송이 44%, 항공 7%. 이게 거의 지금 수송, 교통에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겨우 발전용은 5%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겨우다가 반절이 석유 화학 제품, 그다음에 산업용 1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용도는 결국은 수송용 연료다. 60%가. 그러면서 에너지원이면서 동시에 석유 화학 제품, 뭐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 합성수지, 플라스틱, 아스팔트, 세제, 샴푸, 화장품, 페인트 이 모든 석유 화학 제품의 거의 20%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빌 게이츠인가요? 인간이란 물고기는 석유라는 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발전용은 겨우 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석유가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되니까 석유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증가로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이런 것들은 발전용이지 어떤 그 재생에너지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가 증가해도 내연기관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40년경에는 전기차가 한 10%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한 2억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의 고민도 있죠. 리튬이라든지 니켈 등 이런 공급망이 과연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 이게 꼭 친환경인가. 마치 뭐라 그럴까 리튬이나 니켈을 뽑으려면 마치 깨빵을 비유하거든요. 빵 속에 깨가 있는데 그 깨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게 리튬이나 니켈이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금속, 광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꼭 친환경인가. 그걸 빼기 위해서 많은 또한 뭐라 그럴까, 그 부유물이 깨지니까 그런 것들이 친환경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소를 과연 줄이는 것인지, 전기차를 쓴다는 것이 과연 꼭 내가 탈탄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왜? 역으로 이 깨빵, 아까 깨를 빼면서 그런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석유를 더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도상국 석유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G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 투자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도상국 수요가 지금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석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OECD 석유 수요가 최근 20년간 80% 증가. 아프리카가 13억, 인도가 14억, 중국 14억 합쳐봐. 그러면 40억이죠. 앞으로 40억 인구가 석유를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유가 초과 수요라든지 아랍의 봄이라든지 공급 감소 우려라든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가가 변동해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유가가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굉장히 유가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석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소위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높지만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어때요? 석탄 여전히 탈탄소 한다고 하지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원자력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발도상국 주로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또 친환경인가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석탄 이런 걸로 740 정도 총 발전량.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걸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뭐랄까 발전국들이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내뿜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석탄이나 석유가 여전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이너리란 말이 있죠. 리파이너리. 자, 파이는 그 깨끗하게 하는 거. 정제라고 하죠. 우리가 정제. 석유를 갖고 와서 이제 정제를 하겠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refinery like this Chevron facility in ESL 쇠군원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정유 시설들이 process about 10.4 million barrel of oil per day. 하루에 오일을 10.5 밀리언 배럴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at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of 2021, 2021년 1사분기에 CEO들이죠. Three biggest,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큰 석유 회사들, 이런 오일 회사들이 presented, 제시했다는 거죠. 그들의 회사의 earning, 수입을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investor, 투자가들은 fire off a range of 일련의 question about how they were addressing climate change.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를 addressing, 다룰래, 이거에 대한 fire off, 집중 포화를 했다는 거죠. 집중 질문을 포화를 날렸다. 그러니까 화두가 지금 이제 기후위기다 보니까 어떤 오일 회사들의 CEO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니들 환경 문제 어떻게 다룰래? 여기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날린 것이죠. 또 마켓 시장은 그래서 이미 come to a view 보게 되었다. fossil fuel을 올드하고 더티한 에너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price cratered in 2020.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이 오일 가격이 크레이터란 말은 원래 분화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인 자국.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 팬데믹 영향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조금 뭐라 그럴까 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가들은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들이 어댑트, 이런 기후 환경에 어댑트,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었다는 거죠. whether 카본 캡처, 그래서 탄소를 이제 캡처, 탄소를 이제 잡는 거죠. 탄소를 이제 잡는 거. 이것이 이제 이 engine to grow revenue. 그러니까 수입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엔진. 이게 탈탄소죠. 그리고 탄소 포집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화두인데 어떻게 그러면 회사들은 보는 것이죠. 이런 클라이밋 팔러시 랜드스케이프 이런 그 탄소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의 이런 랜드스케이프 전망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we are committed to, be committed to 하면 뭐뭇에 헌신하다. 그래서 providing product 제품을 이제 제공하는 것을 헌신하고 있다. 어떤 제품? To help customer reduce their emission이죠. 그렇죠. emission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탈탄소하는 그런 고객들이 이제 그 탄소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는 제품을 이제 제공하는 것에 이제 committed to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이제 데런 우드시는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CEO죠. 엑손 모바일의 across the globe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we are helping economy decarbonize. 그러니까 탈탄소의 경제를 지금 우리는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decarbonize. 카본이 탄소니까 D가 이제 away, 없어지는 거니까 탄소를 탈탄소. decarbonize에 이제 우리는 방점을 찍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this year 올해 이제 conversation was much different. 그래서 화두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오일과 가스가 지금은 아주 핫 커머더티,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죠. 커머더티 필수품. 그래서 follow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한 뒤로 지금 기름값이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유통망이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핫 커머더티,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야, 석유가.
그리고 First Quarter Investor Call 2022년에 이제 그 1사분기 Investor Call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호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those same CEO 그래서 CEO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이제 수입에 대해서 이제 콜을 했을 때 호출을 했을 때 CEO들이 이제 어나운스 선언했다는 거죠. Massive profits를 그러니까 엄청난 수입을 창출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 투자가들은 이제 다이얼 전화를 돌렸어요. 페퍼란 말은 멋못으로 가득 채우다 또는 질문을 퍼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CEO들에게 with 뭔 질문을 퍼부었냐면 the topic of climate change hardly came up.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는 거의 come up 나오진 않았다. Instead 그 대신에 investor focused on dividend 그러니까 dividend란 말은 주식 배당금이란 뜻이죠. 디바이드 나눠진 거니까.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금과 쉐어 바이백 쉐어 바이백이란 말은 자사주 재매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업이 자사주를 주주로부터 사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기업이 소유권 구조의 변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배당금 같은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ways the company can pass their profit to shareholder.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profit 그 이득을 shareholder 주주들에게 패스 그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곳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지 환경 문제는 조금 배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fossil fuel 컴퍼니들 그러니까 이제 fossil fuel 컴퍼니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석탄 석유를 쓰는 이런 그 회사들은 embark on 자 수거입니다. embark on 하면 뭐뭇을 시작하다. 여행에 나서다. 원래 임바크가 승선하다, 뭐 탑승하다 이런 뜻이니까 출발하다, 여행에 나섰다.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노력? To change. 뭔가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의 노력이란 건 뭐냐면 the approach varied. 그런 접근법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By company and region. 회사나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by and large 주로 수거죠. 주로는 they were piecemeal. piecemeal이란 말은 단편적인 이런 뜻이죠. 단편적이고 insufficient, 불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0월 이제 히어링 어떤 청문회죠. Member of the House Oversight 그러니까 하원 감독위원회가 되겠죠. 감독위원회의 멤버가 ask 물었다는 거죠. 자, ask executive 그 CEO들 사장님들한테 투부정사 목적보호죠. To address climate change. 자, 기후 변화를 address 다룰 것인가를 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 CEO는 어떤 CEO냐면 from some of the world's largest oil and gas firm이죠. About their plan.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석탄 그런 가스, 오일 가스 회사의 어떤 CEO들한테 물었다는 거죠. 기후 변화 어떻게 다룰래? 그러니까 엑선 모바일의 회장인 우드 씨는 사이트란 말을 언급했다. The company investment 회사의 투자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거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emission reducing tool로 그러니까 그 이미션은 방출이니까 탈탄소, 즉 탄소를 줄이는 장치로서 천연가스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석탄, 석유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지. The CEO of 쉐브론 그 CEO는 말하기를 그의 회사는 would try to emit less carbon in its operation. 그것의 영업에 있어서 영업에 있어서 좀 카본을 좀 덜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이게 카본을 좀 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탈탄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오일과 가스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war effort. 자, 전쟁 때문에 지금 푸틴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left people around the world vulnerabl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취약해졌다는 거죠. vulnerable to the economic consequence of higher fuel prices. 더 높은 이제 그 연료 값이 이제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 지금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커미션, EU죠. 유럽 위원회들은 그 EU의 그 실무 바디, 실제적인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빨리 produce a plan,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계획은 뭐였냐면 to win the block off죠. 러시아 가스로부터 좀 블락에서 좀 win,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기서 좀 멀어지면서 with 뭘 가지고 드라마틱한 proposal, 어떤 극적인 제안인데 그 제안은
ramp up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그런 인프라 구조를 개발을 좀 램프업 하겠다는 것이죠. 자, 램프업이란 말은 강화하다. 그러니까 친환경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o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그러나 대서양의 다른 쪽, 즉 미국을 말하겠지. The policy picture, 이 전체 그 정책 그림이 좀 덜 전망이 있었다는 거죠. less promising. 이게 전망이 별로였다. 그래서 리퍼블리컨, 공화당원들이죠. 공화당원들은 이제 이 클라이밋 레지slation, 그 기후 어떤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은 have used the spike in oil prices.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스파이크. 이런 것을 이제 blame,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기후 이니셔티브 주도권에 대해서 지금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hurting consumer, 소비자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아픔을 주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다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정부가 soften its climate message.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기후 어떤 메시지를 좀 부드럽게 내고 있다. 지금 약화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tempering with, 진정시키다. 그러니까 call for 뭐에 대한 요구예요? 더 많은 그 석유 가스의 생산에 대한 요구를 지금 진정시키고 있다. 마이너스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In the short term,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의 여파로 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공화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석유가 정말 과연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석유는 끝나지 않는다. 탈탄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